왜 대항해 당시 유럽 선원들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세계사, 특히 대항해 시대의 장대한 항해에 매료된 연구자들에게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 항해사는 인간의 용기와 고난을 담은 전설적인 장입니다. 비교적 발전된 기술 시대에 장거리 항해를 하는 유럽 선원들은 현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비좁고 축축한 선실, 부족한 물자, 만연한 질병,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원들의 평균 수명과 사망률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짧았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선원들에 대한 두려움과 연민이 복합적으로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선원들의 삶을 지옥보다 더 비참하게 묘사했습니다. 한풍자 작가는 심지어 육지의 사형수들은 감방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지만 항해를 선택한 선원들은 끊임없이 죽음의 부름에 직면해야 한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한 유명 영국 극작가는 이 불쌍한 선원들은 마치 사슬에 묶인 죄수와 같습니다. 다만 감방은 떠다니는 관과 같고 물고기에게 잡아먹힐 위험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가는 여정을 일종의 오락거리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핵심 참여자였던 영국 선원들의 운명은 특히 비극적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삼각무역에서 영국 선원들의 사망률은 경악할 만한 수준에 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중반 일부 해에는 원양 무역 함대가 4번의 항해마다 한 척의 선원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수치가 같은 기간 대서양 노예 무역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의 사망률과 거의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팁, 세계 일주 항해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마젤란 함대의 비극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1519년에 출항한 이 원정대는 장비를 잘 갖춘 5척의 군함과 265명의 숙련된 선원으로 구성되어 3년간의 격동의 바다를 견뎌냈습니다. 심하게 파손된 빅토리아호와 쇠약해진 18명의 생존자만이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선원은 사망하지 않고 지역 원주민에게 포로로 잡혔고 다른 2척은 선원들의 반란으로 항해 도중 회항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함대 사령관이었던 마젤란 자신이 필리핀에서 부족간 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최초의 세계 일주 항해의 총 사망률은 무려 82%에 달했는데 이는 현대 전쟁의 평균 사상자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국 해군성의 비밀 기록 보관소는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770년대 특정 해에는 상선 선원의 사망률이 노예선의 노예 사망률을 잠시 능가하여 4명 중 1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끔찍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선박이 인력 부족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선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항구에 임시 정박해야 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절박한 선장들이 노예를 해방하여 임시 선원으로 훈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선장의 사망률이 너무 높아 상선의 2등 항해사가 언제든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준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7번의 항해를 경험한 한 노련한 선원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각무역로에서는 동료의 40%가 영원히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흔했고 때로는 모든 함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노예선의 생활 환경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붐비는 선실은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고 항해 중 선원과 노예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담수 부족은 더욱 파괴적인 위협이 되었고 역사 전반에 걸쳐 물 부족으로 인한 수많은 비극이 기록되었습니다. 1803년
루이스 선장이 지휘하는 노예선 글로리 호에서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350명의 아프리카 노예를 태우고 골드코스트를 출항한 직후 선원들은 자신들이 마시고 있던 담수가 사실은 제때 보충되지 않은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루이스 선장은 잔혹한 물 배급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로 노예들은 거의 물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화물칸은 탈수 증세로 쓰러진 수백 명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제정신이 아닌 선장은 노예들에게 공급되는 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화물칸을 봉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어진 비극 속에서 수백 명의 노예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부패한 시체는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살아남은 선원들은 검은 혀와 녹색 피부라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선원들은 이것이 타락한 노예들의 복수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단 4명의 생존자와 배의 보물은 구조되었고 모든 선원들을 태운 글로리호는 대서양의 안개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담수와 질병 외에도 굶주림 또한 선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선주들은 식량 비축량을 이론상 최소 수준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폭풍으로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즉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유럽 이민자들이 탄 배 전체가 식량 고갈로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만성적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환자의 잇몸을 썩게 하고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하여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선박 의사의 일기에는 이 병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괴혈병이 퍼지면서 갑판에는 이빨 빠진 선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은 골마가는 다리로 좀비처럼 기어다니며 나무 바닥에 긴 피 자국을 남겼습니다.